배우자 리스크 문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게 김건희 리스크가 잘말하면 김건희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녹취록을 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아주 민감한 문제를 거침없이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고 거침없고 투박한 표현들이 기성세대에 볼 때는 저게 저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정통 언론이 볼 때는 저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영부인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20, 30대 젊은 층이나 SNS상에서 보면요, 야, 저거 시원하다, 재밌다. 완전히 반응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20, 30대는 영향을 줘서 지지도를 오히려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7시간 녹취록이 오히려 더 플러스 효과가 더 나고 오히려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데 계기를 좀 마련해 줬다고 보는 거죠. 이 녹취 내용이 나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녹취 내용이 나오니까 윤 후보의 20, 30대 청년들의 그 지지율 상승에 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면도 또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결집 효과를 최순실보다도 더 독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건데 예. 그런 면이 작동이 안 되고 이건 어떻게 거꾸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요. 예. 저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두 개의 방파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의 방파제는 바로 안철수 후보여서 지지율이 빠질 때도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이상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파제의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의 방파제의 역할은 바로 김건희 씨가 상대 후보로부터 혹은 그 캠프의 비난을 대거 다 받아내므로써 윤석열 후보 공격할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양쪽 방파제에 지금 쌓여서 전혀 공격받지 않고 혹은 지지율에 누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렇죠. 김민정 교수 그 분석이 참 재미있는데요. 현상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건희 씨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격이 맞을까? 이런 회의를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아유, 뭐 무속관계되는 얘기를 거침없이 해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좀 거친 표현이면 무당의 흐름에 놀아나야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리스크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저는 이제 그 이재명 캠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나 캠프는 캠페인을 상당히 잘한 겁니다. 그 얻을 수 있는 표를 상당히 얻었는데 이 박스를 깨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대장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야만 승리를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상대 후보의 배우자 문제가 굉장히 재밌고 다루기 좋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그거를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캠프가 엉뚱한 데 힘을 쓰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가 하고 있지 않나.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때까지 누가 잘했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간의 우리 삶을 맡겨야 되는 사람인데 마치 과거를 보고 투표하는 그런 선거를 치르듯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역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